우선 엠리스트 데이터는 이 안에 어떠한 숫자 그림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7월이니까요 이런 모양으로 아까 전에 봤듯이 그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는 28 by 28이 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하나 모두가 다 픽셀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가로로 28개가 나눠질 테고요. 마찬가지로 세로축으로도 28개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가로축에 선이 좀 이상한 것 같더라도 그건 기분 탓일 테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선을 일일이 다 그렸는지 사실 그린 도중에 좀 후회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컴퓨터 내부에서의 자료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 28 by 28짜리 이미지가 컴퓨터 내부에서는 전부 숫자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치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흰색인 부분에는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이 부분에는 255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제가 회색을 따로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검은색으로만 표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흰색이 좀 덜 채워진 부분, 여기는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회색에 가까운, 검은색보다 조금 더 회색에 가까운 색으로 칠해져 있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한 검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255가 아니라 뭐 대략적으로 125 같은 0과 255 사이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 왜 검은색이 255냐면요 0에서 255라는 숫자는 2의 8승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진수,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로 모든 숫자를 표현을 하죠. 8비트 하나로 하나의 픽셀 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0에서 255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2D 이미지 상에서 딥러닝을 처리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 단순한 뉴럴 네트워크 또는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걸로 한번 제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걸로는 이러한 2D 이미지를 처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히든 레이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뭐 사실 이거보다 더 많겠죠. 여기를 히든 레이어라고 한다면 지금 보니까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죠. 그리고 이제 출력인 아웃풋 레이어는 우리가 0에서 9 총 10개의 클래스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웃풋 레이어의 뉴런 개수도 마찬가지로 10개를 둘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네, 이렇게 10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이가 막 연결이 되겠죠. 이번에는 귀찮으니까 대충 그냥 선을 막 그릴게요. 이걸 일일이 그리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히든 레이어 안에 있는 각각의 뉴런들이 모든 아웃풋 10개에 각각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제 남은 거는 입력 레이어를 만들어서 히든 레이어 안으로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2D 이미지죠. 28 by 28. 이거를 여기 안으로 히든 레이어를 어떻게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방법이 딱히 마땅치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얘는 2D 이미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히든 레이어는 어떻게 보면 원 디멘전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리쉐입이라고도 하고 또는 플래튼이라고도 부릅니다. 둘 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플래튼 또는 리쉐입을 시켜준다는 의미는요 28 by 28 이미지를 하나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1차원으로 그냥 이어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28 by 28 이미지를 784개의 또한 벡터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히든 레이어나 아웃풋 레이어처럼 일렬로 이 뉴런들을, 여기선 뉴런이 아니겠죠, 일렬로 쭉 이어붙일 수가 있게 돼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동그라미가 784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다가 막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지금 이거는 딥러닝을 나가기도 전입니다.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또는 리니어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조금 이렇게 복잡하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28 by 28 2차원에서 784개의 1차원으로 만들어주고요. 이것을 우리가 히든 레이어에다가 쭉 연결을 시키고 여기도 당연하게도 이전 시간에 말했듯이 W와 B가 각각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에도 마찬가지로 W와 B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딱히 그릴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 중간에 동그라미 정도로 대체를 할게요. 뭐 이렇게 각각의 연결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지만요,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나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 높은 값이 나오는 위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맥스 값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맨 위서부터 우리가 얘는 0번 클래스,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4번 클래스, 5번, 6, 7, 8, 9 이렇게 숫자를 임의로 붙일 수가 있을 테고요. 따라서 3번 클래스 뉴런의 값이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방금 전에 보여준 사진은 3이라는 숫자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인덱스, 특정 번호의 값이 가장 높은 것을 찾아내는 방식을 argmax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요 왼쪽에는 7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하고 나니까 3번이라고 인식을 해버렸네요. 이제 남은 것은 각각의 뉴런에 존재하는 W와 B들을 업데이트 시켜줌으로써 또는 학습을 시켜줌으로써 7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7이라고 잘 인식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빼먹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의 어떤 값들은 0에서 255까지 존재한다고 했어요. 혹시 지난 시간에 진행한 코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안에 있는 W와 B, 여기도 W와 B가 있죠. 이것들은 랜덤하게 초기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랜덤하게 잘 초기화하는 방법도 별도로 존재를 하지만요, 여기서는 일단 랜덤하게 초기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랜덤 값들은 대개 0에서 1 사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웨이트를 자꾸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 이미지를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로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0에서 255면 처음에 초기화한 0에서 1 값을 어찌됐든 적어도 100 정도는 넘게 웨이트 값이 점점점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가야겠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0에서 1 사이로 초기화가 됐는데 100이 넘는 값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오히려 학습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뭔가 추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미지에 있는 값들을 0에서 255가 나올 텐데요. 나누기 255를 해줌으로써 값의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이 뉴럴 네트워크 안에다가 입력값으로 넣어주게 될 겁니다. 지금 이 프로세스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아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거를 코드로 한번 제가 작성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요. 실제로 코드로 작성을 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간단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코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